지금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여닫고 있는 그 창문이 당신의 재물을 매일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다면 믿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 이유를 모른 채 돈이 새는 집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고승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그 집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바람은 기운을 실어 나르는 도구입니다. 좋은 방향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재물과 복을 실어오고 나쁜 방향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재물과 생기를 실어 가버립니다. 당신의 안방 창문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양 지혜의 정수, 오행과 풍수가 과학적으로 검증해온 삶의 원리입니다. 당신은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일이 반복됩니까? 돈을 모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빠져나갑니까? 집안에 있으면 왠지 모를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느껴집니까? 이 모든 현상들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방 창문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려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집의 눈이자 기운의 통로입니다. 특히 안방은 집 전체 에너지의 핵심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안방에서 주인이 잠을 자고 회복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무너지면 집 전체의 기운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창문은 그 기운을 외부와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창문 하나를 잘못 열면 하룻밤 사이에 집안에 쌓인 재물 에너지가 바람을 타고 빠져나갑니다. 오행의 원리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행은 목무, 화호, 토투, 금진, 수수의 5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은 각각의 방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목무의 방위로 성장과 시작의 기운입니다. 남쪽은 화호의 방위로 번영과 명예의 기운입니다. 서쪽은 금진의 방위로 재물과 결실의 기운입니다. 북쪽은 수수의 방위로 지혜와 재물의 근원이 되는 기운입니다. 중앙은 토토의 기운으로 안정과 기반의 기운입니다. 창문을 열면 해당 방위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방위에서 기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기운이 재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창문을 아무 방향으로나 열면 집 안의 재물 에너지가 무너집니다. 가장 위험한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서북쪽입니다. 서북쪽은 풍수에서 건방갬펑이라고 부릅니다. 건방은 하늘의 기운이 집중되는 방위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집안의 지기디치, 즉 땅의 기운이 눌립니다. 땅의 기운이 눌리면 재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서북쪽 창문을 자주 열어두는 집에서는 재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돈이 없어지는 느낌이 바로 서북쪽 창문의 기운 누출이 만드는 현상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안방 창문이 서북쪽을 향하고 있다면 최대한 그 창문을 닫아두거나 열더라도 아주 잠깐만 환기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방향은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은 풍수에서 귀문방 귀문방이라고 불립니다. 귀문이란 음기인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방위입니다. 음기가 과도하게 집안으로 들어오면 집안의 양기 향치가 약해집니다. 양기는 활동력, 생산력, 재물을 벌어들이는 힘입니다. 양기가 약해지면 가족 모두가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며 재물을 만들어낼 힘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 방위에서 새벽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에서 깨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피곤한 몸으로는 재물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항상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느낌이 든다면 북동쪽 창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로 위험한 방향은 상황에 따라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은 곤방쿤판으로 땅의 음기가 집중되는 방위입니다. 이 방위에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 집안의 화호 기운이 꺼집니다. 화의 기운이 약해지면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남서쪽의 과도한 음기는 여성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재물운과 연결되어 집안 전체의 복을 갈아먹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향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각 방위의 기운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독독이 약역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운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창문 방위는 동쪽입니다. 동쪽은 목무의 방위이자 태양이 떠오르는 방위입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아침 햇빛과 바람은 가장 강력한 양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양기는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고 잠든 재물 에너지를 깨워 움직이게 합니다. 아침에 동쪽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집 안으로 들이면 그 하루 동안 재물 에너지가 활발하게 순환합니다. 특히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에 동쪽 창문을 잠깐 열어두는 것은 재물복을 부르는 매우 강력한 행위입니다. 이 시간대의 동쪽 기운을 풍수에서는 생기생키라고 부릅니다. 생기를 집 안으로 들이면 집안 구석구석에 탁한 기운이 정화되고 재물이 모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위는 동남쪽입니다. 동남쪽은 풍수에서 손방아순판으로 재물과 번영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방위입니다. 동남쪽에서 부드럽게 들어오는 바람은 재물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부드럽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하게 몰아치는 바람은 기운을 흩뜨리지만 부드럽게 스며드는 바람은 기운을 집안에 정착시킵니다. 동남쪽 창문에서 봄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올 때 그 안에는 재물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방위의 창문을 활용하면 사업운, 금전운, 인복 모두가 함께 올라갑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동남쪽 방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방위는 남쪽입니다. 남쪽은 화호의 방위로 밝음, 명예, 인정의 기운이 흐릅니다. 남쪽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과 바람은 집 안을 밝게 하고 가족의 사기를 높입니다. 사기가 높아진 사람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더 많은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남쪽 창문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잠깐 열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화호의 기운이 정점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단 너무 오래 열어두면 화의 기운이 과도해져 집안이 건조해지고 구성원들이 예민해지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창문을 아예 닫아두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창문을 완전히 닫아두면 기운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기운이 순환하지 않으면 집안에 탁기 닥치가 쌓입니다. 탁기란 오래되고 정체된 나쁜 기운입니다. 탁기가 쌓이면 재물 에너지가 굳어버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정체된 상태. 이것이 탁기가 만드는 재물 환경입니다. 진짜 재물복이 있는 집은 기운이 항상 신선하게 순환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면서 정화되고 다시 더 강한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환의 균형을 잡는 것이 창문 풍수의 핵심입니다. 이제 창문 풍수의 실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창문 열기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쪽 창문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열고 남쪽 창문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열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가능하면 모든 창문을 닫아두십시오. 저녁 이후에는 음기가 강해지므로 이 시간에 창문을 열어두면 음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재물 에너지를 억누릅니다. 특히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절대로 안방 창문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이 시간대는 음기가 가장 강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수면 중인 당신의 기운이 약해지고 재물 에너지가 급격히 손실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창문 청소입니다.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풍수 행위입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기운이 탁하게 걸러져 들어옵니다. 맑고 깨끗한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기운은 정화되고 맑습니다. 창문 틀과 창문 유리를 깨끗이 닦는 것은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창문을 닦을 때는 보통 물로만 닦지 말고 소금물로 한번 닦아주십시오. 소금은 정화에 힘이 있습니다. 소금물로 창문을 닦으면 창문 주변에 붙어있는 나쁜 기운이 씻겨나갑니다. 특히 이사를 온 후 또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후에는 반드시 소금물로 창문 전체를 닦아주십시오. 이것이 공간의 기운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창문 방향별로 다른 색깔의 커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쪽 창문에는 초록색이나 연두색 커튼이 좋습니다. 초록색은 목모의 색으로 동쪽의 목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남쪽 창문에는 붉은색이나 주황색 커튼이 좋습니다. 붉은색은 화호의 색으로 남쪽의 번영 기운을 강화합니다. 서쪽 창문에는 흰색이나 금색 커튼이 좋습니다. 흰색과 금색은 금진의 색으로 서쪽의 재물 축적 기운을 활성화합니다. 북쪽 창문에는 검은색이나 짙은 남색보다는 부드러운 파란색이나 베이지색 커튼이 좋습니다. 북쪽의 수수의 기운을 조절하여 재물이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지금 당신의 집 커튼색이 방위에 맞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커튼을 새로 구입할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방위에 맞는 색을 선택하십시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기운의 균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창문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창문 근처에 무거운 가구나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기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도 바로 가구에 막혀 순환하지 못합니다. 특히 재물 기운이 들어오는 동쪽이나
동남쪽 창문 앞에 짐이 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치워야 합니다. 창문에서 최소 90cm에서 1m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십시오. 기운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창문 앞에 짐을 쌓아두는 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5번째 비법은 창문 옆에 특정 식물을 두는 것입니다. 동쪽 창문 옆에는 금전수를 두십시오. 아침 햇빛을 받으며 자라는 금전수는 목목 기운과 수수의 기운을 동시에 방출하며 강력한 재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동남쪽 창문 옆에는 파키라를 두십시오. 파키라의 넓은 잎이 재물 기운을 담아두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남쪽 창문 옆에는 알로에를 두십시오. 알로에의 수수의 기운이 남쪽의 강한 화호 기운을 조절하여 음양의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서쪽 창문 옆에는 스파티필럼을 두십시오. 금진에 새긴 하얀 꽃이 피는 스파티필럼이 서쪽의 금기운을 더욱 강화합니다. 북쪽 창문 옆에는 홍콩야자를 두십시오. 손바닥 모양의 잎이 수수의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이 막힘없이 흐르게 해줍니다. 6번째 비법은 창문 위쪽 모서리에 소금 작은 주머니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저렴하지만 강력한 풍수 비법입니다. 굵은 소금을 작은 하얀 천 주머니나 망사 주머니에 담아 창문 위쪽 모서리에 걸어두십시오. 소금은 나쁜 기운, 즉 살기와 음기를 흡수하고 정화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 중에 나쁜 기운은 소금이 먼저 흡수하고 좋은 기운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 주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십시오. 오래된 소금은 나쁜 기운을 가득 흡수하여 더 이상 정화 능력이 없습니다. 다 쓴 소금은 화장실에 버리거나 땅에 묻어 주십시오. 집 안 쓰레기통에 버리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7번째 비법은 창문 안쪽 창틀에 황금색 물건을 작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황동으로 만든 작은 장식품, 황금색 수정 또는 오래된 황동 동전이면 됩니다. 금진의 기운을 가진 황동이나 황금색 물건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에 금 기운을 더해줍니다. 재물은 금의 기운이 강한 환경에서 가장 잘 쌓이고 유지됩니다. 특히 서쪽이나 서북쪽 창문 창틀에 이런 물건을 놓으면 금 기운이 강화되어 재물을 지키는 힘이 커집니다. 비용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이내입니다. 작은 황동 장식이나 황금색 크리스탈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창문과 관련된 계절 풍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동쪽과 동남쪽 창문을 가장 자주 열어두십시오. 봄은 목모의 계절이고 동쪽은 목의 방위입니다. 같은 기운이 공명하면 2배의 힘이 발휘됩니다. 봄의 동쪽 기운은 씨앗을 심는 기운으로 이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테크를 시작하면 기운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름에는 남쪽 창문을 잠깐씩만 열고 서쪽 창문을 더 자주 활용하십시오. 여름의 강한 화호 기운은 남쪽에서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과열되어 충동적인 지출을 유발합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서풍은 여름의 뜨거운 기운을 식혀주며 재물을 차분하게 모으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에는 서쪽과 북쪽 창문을 활용하십시오. 가을은 금진의 계절로 결실과 수확의 시간입니다. 서쪽의 금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이 시기에 서쪽 창문을 잘 활용하면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가 재물로 집약됩니다. 겨울에는 모든 창문을 최대한 닫아두되 낮 시간대에 짧게 환기만 하십시오. 겨울은 수수의 계절로 기운을 내부에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온과 함께 기운도 보존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창문 관련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창문을 한 방향으로만 계속 여는 것입니다. 기운의 순환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오행의 균형이 깨집니다. 재물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기운은 순환해야 건강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창문과 창문이 서로 마주보게 동시에 여는 것입니다. 마주보는 창문을 동시에 열면 기운이 집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들어와 반대쪽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풍수에서 관살간사이라고 합니다. 관살이 일어나면 재물이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립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는 듯하면서도 항상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혹시 마주보는 창문을 동시에 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창문 바로 옆에 침대 머리를 두는 것입니다. 창문 옆에서 자면 수면 중에 기운이 계속 변동하며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기운 회복이 안 되고 기운이 약한 사람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도 약해집니다. 침대는 창문에서 최소 한 팔 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네 번째 실수는 창문 아래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은 부패와 불필요한 것들의 기운을 방출합니다. 이 기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신선한 기운과 섞이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오염됩니다. 쓰레기통은 반드시 창문에서 멀리, 가능하면 화장실이나 부엌의 구석진 곳에 두십시오.
5번째 실수는 창문 근처에 거울을 두는 것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창문 근처의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하여 밖으로 내보냅니다. 재물 기운이 들어오다가 거울에 맞고 다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창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에 거울을 두는 것은 풍수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창문 풍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동쪽 창문을 열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말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담으십시오. 이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영접잉재의 의식입니다. 좋은 기운을 의식적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운은 부르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옵니다. 기운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운이 스쳐 지나갑니다. 매일 아침 이 작은 의식을 행하면 당신의 의식이 재물 에너지에 집중되고 그 집중이 실제로 재물 기운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은 동양 철학 전체가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진리입니다. 저녁에는 창문을 닫으면서 오늘 들어온 기운에 감사하는 의식을 해보십시오. 오늘 들어온 좋은 기운이 집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문을 닫으십시오. 창문을 탁하고 힘차게 닫으면 안 됩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닫으십시오. 기운이 안정되게 집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에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집이 재물이 모이는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당신이 지금 당장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침반 앱으로 안방 창문의 방위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서북쪽과 북동쪽 창문은 자주 열지 않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세 번째, 동쪽과 동남쪽 창문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열어 생기를 들이십시오. 네 번째, 소금물로 창문 유리와 창틀을 닦으십시오. 다섯 번째, 창문 위쪽 모서리에 소금 주머니를 만들어 걸어두십시오. 여섯 번째, 창문 앞에 짐을 모두 치워 기운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일곱 번째, 내일 아침부터 동쪽 창문을 열며 감사 인사를 시작하십시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집 에너지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문 풍수의 효과는 집 주인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심하게 살면 풍수의 힘도 무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공간에 신경 쓰고 기운을 관리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으면 풍수의 힘은 몇 배로 강해집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당신의 삶 전체를 담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당신의 재물과 건강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지혜가 가르쳐온 핵심입니다. 창문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바꾸는 용기가 큰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문 하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면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나는 오늘 창문부터 바꾼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선언이 당신의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마리씨가 된다는 옛말처럼 선언한 사람에게는 기운이 그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재물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면 나눈 사람에게도 복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창문이 재물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